네,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일상의 소비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비자들의 권리가 흔들린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또 가장 먼저 달려갈 것은 바로 한국소비자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윤수연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연입니다. 네, 원장님도 또 일면의 소비자이시기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라임 인터뷰는 키워드로 토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수연 원장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볼까요? 자, 윤수연 원장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소비자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뉴스 통해서도 한 번쯤 들어는 보셨겠습니다만 어떤 기관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서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1987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가장 중점을 두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결혼 서비스에 관련된 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이게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 결혼 서비스 비용은 이제 우리 그 청년들한테 경제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깜깜이 가격, 소비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추가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네. 그동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격 정보에 대한 그런 그 요구가 이제 꾸준히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이제 4월부터 저희가 전국을 이제 14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요. 네. 총 한 500여 개 예식장 업체, 그다음에 이제 스드메 업체 그런 네. 어떤 결혼 서비스 업체로부터 매달 이제 그 가격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다음에 2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가격 정보를 저희가 공개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자료도 내고 있고요. 네. 저희가 11월 말부터는 저희 그 소비자원이 이제 참가격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네. price.go.kr 이제 이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 제공 시스템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업체별로까지는 아니고 지역별로 그 결혼 서비스 그 비용에 대해서 예상 견적까지도 조회해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좀 진작에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사실은 기업들이 당연히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펼치면 참 좋을 텐데 미리 또 이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 중심 경영에 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한국소비자원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라는 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CM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특히 이제 식품 회사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식품 회사들 그 이렇게 표지에 보면은 영어 소문자로 CCM이라고 이렇게 이제 네네. 써 있는 걸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기업이 어떤 그 경영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소비자 중심적인 경영을 하는지 저희가 이제 설정한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이 되면은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기업으로 인증을 이제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한 270여 개 기업이 유효한 인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 제도 운영하면서 실태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아직 이제 예를 들면 뭐 해썹이라든가 이런 다른 그러니까요. 제도에 비해서는 좀 인지도가 아직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조금 낮습니다. 네네. 낮는데 저희 소비자원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함께 지금 이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에 대한 그런 인지도를 높이는데 좀 더 노력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CCM 하셔가지고 그 교회 음악 이거 교회 현대 음악 이 생각이 사실 먼저 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썹, 뭐 KS 마크 이렇게 당연히 알듯이 이제부터는 CCM 마크를 보면 소비자들로서는 여기가 우리 소비자를 좀 중심에 두고 경영을 펼치는 그런 기업이구나 조금 안심하시고 믿음을 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일반적으로 뉴스를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는 항상 시중 판매 제품을 성능을 시험 평가해 봤더니 뭐 내구성에서 제품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런 거 때가 되면 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비교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일이 보통 많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네. 저희가 연간 지금 현재는 한 30여 건, 네. 30여 건에 대해서 품질 비교 정보를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구매 선택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네. 한 페이지로 해가지고 네네. 한 페이지에서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제품 특성을 이제 아주 한눈에 알아볼 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있게 그렇게 해서 어떤 제품이 이게 그 가성비 그 값
가성비 네. 1등이구나. 이제 이런 거 이제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한 페이지 저 정보도 제공하고요. 그래서 네네. 그 정보는 또 보도 자료도 내지만 저희 소비자 원로 홈페이지 그다음에 또 소비자 24라고 해가지고 민원 24 이런 것처럼 소비자 24라는 앱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 이제 DB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어떤 그 구매 선택하시기 전에 네. 또는 뭐 고가 제품 특히 이런 거 이제 구매 이제 선택하시기 전에 한번 참고하시면은 네. 최적의 어떤 선택 네. 또는 뭐 후회하지 않을 또는 네. 후회가 최소화되는 그런 결정을 하시는데 네. 분명히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건전지 이제 품질 비교 정보 생산해서 이제 공개했던 거, 발표했던 거 이게 가장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이제 14종 그 건전지에 대해서 이제 품질 비교 정보 이제 그걸 생산을 했는데 그렇게 유명 브랜드가 아니었지만 이제 가성비 1등 제품으로 이제 나타난 제품이 있었는데요. 열풍이 이제 이렇게 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품질 비교 정보라든가 안전 정보 이제 생산해서 공개했을 때 어떤 그런 그 소비자들의 반응이 진짜 뭐 뜨거울 때 그때 진짜 큰 보람 느끼고요. 고물가 상황에 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가성비 그런 그 뛰어난 제품들 발굴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그 한 페이지짜리 뭐 어떤 제품군에서 참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쇼핑 친구 보통 친구한테 야 이거 사도 괜찮니? 그거 보시면서 사실은 그런 가이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윤세현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다음 키워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피해 구제가 되겠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이 피해 구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불편을 겪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아유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그냥 그래 한국 소비자원이 있었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최근에 소비자 피해도 그때마다 좀 트렌드가 있고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원장님? 최근 그 동향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신축 아파트 이제 하자 그런 것도 한국 소비자원에서 또 피해 구제를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어떤 시공 뭐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뭐 주식 리딩방 가입했다가 네. 탈퇴하려고 하는데 해지를 갖다가 이제 잘 안 해주고 이제 뭐 네네. 거부한다든가. 최근에는 뭐 로봇 청소기 이제 품질 네네.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좀 과거에는 없었는데 네. 최근에 좀 많이 상담이 접수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한국소비자원에 심지어 윤수현 원장님까지 모셨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유 그래서 피해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전화하는 게 좀 그래. 나는 인터넷으로 좀 하고 싶어. 그러면은 1372 뭐 소비자 상담센터 뭐 또는 뭐 소비자 상담센터 이런 거로 이제 검색을 이제 검색해서. 하시면은 네. 그러면은 인터넷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사이트로 이제 연결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인터넷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은 네네. 그러면 이제 연락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1372 전화 상담이든 인터넷 상담을 하시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상담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소비자 상담 건 중에 한 10%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소비자 상담 건수가 한 60만 건 정도가 됩니다. 60만 건이요? 예. 한 60만 건 중에 한 10%, 한 6만 건 정도 이제 피해 구제 신청이 이제 있습니다. 연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사실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적절한 합의를 하실 수 있도록 네네. 저희 소비자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합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피해 구제 단계에서 한 70% 내외 이 정도 또 해결이 됩니다. 바로 해결되고. 그렇게 하고 예. 또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됐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 분쟁 조정 위원회 이제 그게 이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 분쟁 조정 위원회에 그런 그 분야별 전문가들이 조정 위원으로 이제 네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비자 얘기도 들어보고 또 사업자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양측의 얘기를 다 듣고 네. 가장 합리적인 이제 조정안을 이제 제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조정안에 대해서 사업자, 소비자 양측 다 이견이 없으면은 그게 이제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이제 네네. 발생을 하게 돼서 사실상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이제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되고요. 어느 한 측이 보통은 사업자가 이제 그 이견을 이제
제시하는 수 경우가 있겠죠. 좀 많은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송 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모든 소송을 저희가 다 뭐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는데 사회적 배려 계층에 속하는 어떤 그 네네. 소비자 또는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예, 됐던 예. 대규모 어떤 그런 피해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측의 어떤 소송을 지원하는 네. 소송 대리라든가 또는 소장 작성을 지원해 주거나 네네. 이런 그 소비자분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작년에 그 많이 그 이슈가 됐던 TMF, 네. TMF 사태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여행, 항공, 숙박 이 경우 이제 해결이 안 된 분들이 이제 한 4,000명 정도가 네. 소송을 원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지금 그 4,0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소송 대리를 지금 해서 지금 그러세요? 예. 1심 법원에서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좀 이 피해 구제 사례 가운데 네. 뭐 좀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하나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더 학습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처리했던 건데 뭐냐면은 이제 넥슨 메이플 스토리 그 확률형 아이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메이플 스토리 이용자 유저 네네. 그 80만 명 이상한테 한 219억 원에 상당하는 이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작년 그 1월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그 넥슨이 게임 아이템 이제 확률 구조를 이제 변경을 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그 게임 유저들한테 제대로 이제 고지를 네. 이제 안 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위반 행위다. 소비자를 이제 좀 기만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이 된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재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저희가 그 관련해가지고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6천 명 정도 이제 참여를 이제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접수로부터 한 110일 만에 그런 그 조정안을 이제 내놓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정안에 대해서 넥슨 측에서도 동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소비자들 분께서도 이제 동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상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제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는 이제 보상 계획서 제출 권고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조정안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 집단 분쟁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피해 소비자한테도 그렇죠. 동일한 그런 그 아. 피해 보상을 할 의사가 있으면은 그 보상 계획서를 제출을 네, 하라 네. 하는 이런 이제 예, 예. 그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을 했더니 80만 명 네. 이상한테 21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 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거의 뭐 모든 분야의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어떻게 보면 했었고요. 네. 사회라든가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예. 설치가 돼 있고요. 의료 쪽도 저희가 과거에는 다 전담 100% 했었는데 네네.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 신설이 돼가지고요. 의료 쪽은 지금 현재 그 의료 분쟁 조정원 쪽에서도 많이 지금 처리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소비자원에서도 여전히 또 기본적인 것도 또 하시고. 처리를 하긴 합니다. 예, 예. 예.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슈퍼히어로 한국 소비자원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윤수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재미있게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OX 퀴즈로 원장님과 좀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할인 이벤트 가격을 위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OX. 정답은요? X입니까? 아, X군요. 근데 저도 이거는 문제를 좀 내면서도 완전 약간 좀 힌트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무조건이 들어가면 조금 아니거든요. X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제 헬스장이라든가 뭐 필라테스 또는 뭐 어떤 때는 이제 뭐 치과 이런 데서 일시에 다 결제를 하게 되면은 네네. 이제 대폭 이제 할인을 해주겠다. 맞아요. 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장기 계약 네네. 또는 뭐 다회 계약 네. 이걸 이렇게 유도 이렇게 또는 권유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요. 현금으로 그렇게 일시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제 만일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거나 네. 또는 연락이 이제 두절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환불을 받기가 어려워지는군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할인을 조금 덜 받더라도 그런 그 장기라든가 또는 네. 어떤 다회 계약 예. 이런 걸 체결을 할 때는 항변권 행사나 네네. 또는 뭐 할부 철회 이런 게 이제 그 쉬운 신용카드로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3개월 이상 그 할부를 해서. 해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제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도 사용하지 않은 이제 네.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저도 그런데 사장님이 이거 현금으로 조금 더 싸게 해드릴게요 이러면
아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 길게 이용하실 분들은 조금 더 당장 할인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안정성을 좀 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재밌는데 두 번째 OX 퀴즈 이번에도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산 제품은 반품할 수 있는 권리가 항상 있다. 이것도 X예요? 아니 인터넷으로 사더라도 반품할 수 있는 권리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은요 원칙적으로 네. 그 상품을 이제 수령한 날로부터 네. 7일 이내에는 뭐 아. 단순 변심이든 뭐든 원칙적으로는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이제 가능합니다. 네네. 이제. 예. 그런데 이제 항상은 아닙니다. 약간의 이제 그 예외가 있을 네네. 수가 있습니다. 주문형 어떤 상품 네. 이라든가 또는 이제 복제가 가능한 어떤 소프트웨어 제품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환불을 허용해 주게 되면은 또 이제 문제가 이제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런 청약 철회가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무조건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궁금한 점인데요.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같다. 이것도 X예요? 그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이거 다릅니까? 예, 이게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제 식약처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기능성과 안정성을 그 인정을 받은 제품 그걸 갖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 보면은 거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렇게 마크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럽니다. 네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식품은 그래 이제 정부로부터 뭐 이렇게 인정을 받은 제품은 아니고요. 그냥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예. 그런 이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네네. 그런 제품은 아니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신뢰 있는 걸 택하시려면 건강기능식품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게 쓱 보면은 건강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뭐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자, OX 퀴즈를 더 하고 싶지만 이제 OX판은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세현 원장님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바로 안전이 되겠습니다.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한지 그야말로 유해한지 아닌지를 좀 이렇게 또 따지는 것도 한국소비자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 하실 텐데 최근에 이제 안전사고 또 제품 결함 때문에 이런 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특히 안전 관련해서 안전사고는 어떤 방식으로 좀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예, 저희 소비자원에서 그 소비자 우회 감시 시스템이라고 이제 그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발생하는 이제 안전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의 그런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의 어떤 우회 정보, 네.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수집을 이제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제품의 이제 서비스의 어떤 우회성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 실태 조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관계 이제 기관에다가 어떤 뭐 제도 개선 건의 같은 것도 하게 되고요. 보도자료 배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주의하시도록 그렇게 또 안내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그 어떤 사례 한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이제 저희가 인터넷진흥원하고 같이 네. 그 이 로봇 청소기 이제 보안성 또는 네. 뭐 보안 뭐 취약점 이제 저희가 조사를 이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일부 이제 그 중국산 이제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라든가 뉴스가 크게 났어요. 예. 그래서 뭐 그게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카메라가 뭐 강제로 막 작동이 되고 뭐 이런 네네. 경우도 발생하고 해가지고 사생활 침해라든가 또는 뭐 개인정보 유출 네. 뭐 이런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사업자들한테는 개선 이제 권고도 했고요. 국정감사에서도 그 로봇 청소기 보안성 관련해 가지고 깜짝 그게 놀랐습니다. 의원님들이 뭐 네.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사실 남의 집 안에 들어가서 보는지 않는 이상 집안 상황 모르잖아요. 그 누구도 모르는데 세상에 그걸 완전히 CCTV를 다 공개를 해주는 거죠. 외국에다가.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일종의 쾌거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
생활환경시험국 식품미생물팀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품질하고 이제 안전성 시험을 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게장이나 샐러드 그리고 냉동 돈가스 같이 마트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 대장균, 황색 포도상교균 등 좀 위해할 수 있는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영양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그리고 식품 첨가물로서 뭐 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사업자분들에게도 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분들께는 이제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해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그게 개선이 돼서 좀 안전한 식품들이 유통이 되고 또 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는 데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소비자 민원도 처리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들을 더 많은 얘기들을 책 속에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그 책 하나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소양이 조금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된다고 해서 저희는 좀 즐겁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적 부분에서는 위해성 있는 물품들이 조금 유통이 되면 저희 실적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조금 안전하지 못한 제품들이 많이 시중에 유통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게 있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실적을 많이 내서 인사국가 S를 받는 거냐 아니면은 실적이 없어서 인사국가 C나 D를 받는다. 둘 중에 하나 고르신다면? 저는 그래도 C나 D를 받는 게 본인의 고가보다는 소비자의 네, 안전이 네, 우선이다. 네. 사실 안전하면 역시 그 계층으로 따지면 뭐 어린이라든지 예, 좀 예. 노약자, 예, 예.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 예, 뭐 어른들은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런 층에서 예, 예. 먹으면 더 탈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노약자층 관련해서도 좀 안전 관리를 더 꼼꼼하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어떻습니까? 먼저 어린이 이제 안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어린이 안전넷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린이 종합 안전망입니다. 이제 네네. 이걸 운영을 하는데 그 어린이들이 이제 소비 생활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우회의 이제 어떤 그런 유형, 네. 그다음에 또 예방 또는 대응 요령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다 보니까 좀 저희가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네. 그런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노약자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라고 해가지고 6개 지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그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그 소비자 노약자 분들한테 주로 노약자들 이제 한테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어떤 예방 네네네. 어떤 그런 그 교육 같은 것도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뭐 간단한 건강 검진 같은 것도 해드리고 소형 가전 제품 뭐 술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서비스 해드리고요. 네. 이제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퇴직자 중에서 어떤 그런 그 소비자 보호 업무 이런 걸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분들 좀 저희가 이제 네네. 선발을 해가지고 시니어 분들하고 많이 관련되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거 위해성이라든가 위법성 같은 거 모니터링 이제 네. 그런 것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또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피해 예방이나 안전 확보를 위한 네네. 어떤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는 이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시네요. 예.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 저희는 한국소비자원의 윤수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출연하시는 분들께 애장품을 하나 좀 소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윤수연 원장님의 애장품은
어우, 굉장히 멋진 게 지금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원장님, 이게 어떤 건가요? 올해 이제 7월 달에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제 그 UN 경쟁 소비자 보호 총회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제 회의입니다. 이제 네. 그 우즈베키스탄 이제 그 대표단으로부터 네. 이제 사전에 네. 그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거기 그 UN 총회 그 계기에 좀 그 양자 이제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쟁 소비자 보호 위원회 이제 위원장 네, 그분이 네. 이제 대표 단장이었었는데 우리나라 어떤 이런 소비자 행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이제 많아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간 이제 고마웠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이제 네. 그렇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아. 뜻으로 이렇게 귀한 선물을 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건 우즈베키스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뭐 케냐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엘살바도르 네. 그다음에 또 뭐 방글라데시 이렇게 좀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공무원들도 초청해 가지고 네. 연수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 대표단들도 이렇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또 이렇게 귀한 선물도 또 주시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의 어떻게 보면 국제교류의 어떤 그 흔적이랄까요? 상징, 상징을 예, 지금 예, 예. 가지고 나오시는 건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한국소비자원의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 예, 예. 노하우 같은 것들이 예. 좀 선진화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7년은 이제 뭐 우리 경제가 그렇게 뭐 선진 그 경제로 이렇게 진입한 단계도 아닌데 네네. 이미 1987년부터 이게 소비자원까지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소비자 권익 증진 그런 그 활동에 나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그 선진적인 소비자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이 되겠는데요. 한국소비자원과 디지털 일견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앞서 그 확률형 아이템 그 게임 관련한 그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요즘 워낙 전자상거래 시대니까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디지털 관련해서도 한국소비자원과 연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요즘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보면은 AI 기술이 접목돼 있다 뭐 이런 문구나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도 이게 정말 믿을만한 건가 소비자로서는 좀 의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AI 기술이 소비자의 어떤 그 소비 생활 있어가지고 상당히 소비자 편익을 이제 증진시키는 그런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AI 그 적용이 거의 없거나 네. 또는 뭐 미미한데도, 미미하거나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게 뭐 AI 기술을 뭐 접목한 AI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제품이다 서비스다 네. 이렇게 이제 그 광고하거나 하는 이제 그래서 그거야말로 허위 과장 광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최근에 이제 AI 워싱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그 소비자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이제 함께 AI 와싱을 이제 예방하거나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이미 좀 하기도 했고 더 좀 추가로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AI 그 기술은 그 아주 그 저기 네, 뭐야 네. 조금 활용되거나 또는 뭐 어떤 일정 조건 세탁기다 그러면은 아주 뭐 세탁 용량이 작을 때는 그런 그 AI 그 기술이 좀 활용이 되는데 네. 일반적인 세탁 용량이 가면은 AI 전혀 기술이 상관없는데도. 상관없는 뭐 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그 허위 과장 그런 그 AI 와싱 그런 사례들도 좀 시정 권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과정에서 또 소비자의 이제 인식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소비자들 그 대부분이 그런 그 AI 기술이 그 활용된 접목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약간 비싸더라도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네네. 이런 의사가 있는데 예. 그런데 이게 AI 그런 그 적용이 어느 정도 됐는지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너무 어렵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활동도 좀 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런 어떤 AI 와싱 이제 그거 좀 예방 또는 이제 최소화를 위한 어떤 표시 광고 뭐 기준 네. 또는 뭐 사업자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좀 마련하기 위한 작업 또는 연구를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굉장히 또 요즘 같은 시대 중요한 업무가 예,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도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좀 녹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그런 AI 시대,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좀 주의하고 어떤 걸 위험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될지도 좀 궁금해요, 원장님. 그 해외 직접 구매, 아, 네. 해외 직구가 이제 그냥 아주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소비 방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요즘은 다 자리를 그렇죠. 이제 네. 잡았습니다. 이제 잡았는데 저렴한 어떤 가성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거나 또는 국내에서는 쉽게 그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을 이제 구매할 수 있다거나 이제 그런 그 장점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해외 직구도 많이 하시는 걸 테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해외 이제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이게 안전성 이 이제 확실하지 않은, 담보되지 않은 예. 이제 그런 제품도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환불이라든가 이런 반품도 네. 아주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외 좀 직구 좀 하실 때도 그런 안전성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신경 네네. 쓰시면서 그렇게 좀 소비 생활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 작년에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랑 함께 해가지고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이라는 걸 체결해가지고요. 자율적으로 그런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회 제품을 이제 걸러내고 유통 차단한 이제 또 실적을 갖다가 저희 소비자원한테 그 자료를 네. 또 제공을 해서 저희가 또 확인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선 같은 거 네. 이런 또 의견도 또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자의 어떤 그런 자율적인 그런 그 유통 차단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인터뷰하면서도 중간에 와, 정말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는 슈퍼히어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원장님의 진짜 생각이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소비자에게 한국 소비자원은 땡땡이다. 우리나라 모든 소비자들의 그 베프, 베스트 프렌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피해 예방 활동을 하든 피해 구제 활동을 하든 최대한 소비자의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절친 베프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한국소비자원의 윤수연 원장님을 모시고 프라임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